1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1월 넷째 주 1농구 핫 이슈 코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을 참지 마세요. 네. 아, 저는 핫 하실 때마다 네. 그 혀 짧은 느낌이 자꾸 나서 자꾸 실수하면서 예, 그래도 노력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예. 매겼다가 다시 한번 칭찬해줬다가. 너무 좋아요. 채찍과 당근입니까? 샤바사바입니다. 나 조련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리스펙트를 표현하는 거죠. 리스펙트 이딴 식으로. 예. 저희가 뭐 상큼하게 출발을 해봤지만 사실 이번 주 핫 이슈 코너는 좀 이제 무거운 주제입니다. 예. 남자농구 대표팀 발탁 논란의 모든 것을 한번 정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얘기들이 너무 많고 사실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10개 구단 팬분들의 어떤 반발도 있고 그러나 각자 입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팩트를 좀 잡은 상태에서 그걸 주관적인 어떤 객관성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첫 번째. 아시안컵 예선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나가야 돼요. 그렇죠. 2월 중순에 열리게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지금까지 일단 필리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네. 그 이제 4경기 정도 그 이제 버블을 그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네. 관건은 이제 거기 갔다가 한국에 귀국했을 때 대표팀 선수들이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까지 포함했을 때 이 차출 선수들이 뛰지 못하는 공백을 각 어떤 소속팀들이 이제 여파를 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불거지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한 달 정도 이제 공백이 생길 것 같고 또 2주 자가격리를 했을 때 어떤 컨디션 끌어올리는 그런 시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대표팀 핵심 선수가 갔다 오면 한 달 정도 공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리그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안고 발탁 어떤 그 과정을 갖다 거쳤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안컵에서는 그럼 왜 꼭 나가야 되냐. 그렇죠. 이번에도 뭐 대한농구협회가 2억 원의 어떤 벌금을 피바로부터 받았고 이거에서 뭐 나가면 1억 뭐 삭감해준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 그냥 감수하고 안 나가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 넘고 넘어가면은 월드컵 진출권과 연관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예. 그래서 나가야 되는 그런 경기다. 그 당위성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예.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발탁에 두 가지 변수가 있죠. 네, 그렇죠. 일단 이제 2주 자가격리. 네, 아까 하나하고.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상대가 누구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랑 이제 한 조, 4개 팀이 한 조인데 지금 이제 조 2위만 하면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죠. 아시안컵 본선 네. 진출 티켓을 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상대 팀들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어떤 한국 농구 대표팀의 전력을 봤을 때 꼭 이게 우리가 베스트 멤버를 데리고 갈 필요는 없는데 이거 꼭 나가야 되냐. 이 변수까지 또 있습니다. 예. 만약에 2조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란, 중국 이랬으면 그냥 아무 생각할 필요 없죠. 그냥 최정예를 내보내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상대가 되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필리핀 정도만 뭐 좀 이렇게 그 접전 가능성이 있고 태국, 인도네시아는 좀 한 수 아래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 예. 최정예를 갖다 낼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서 이제 그 기준점을 마련하는 그 부분에서 사실은 많은 스펙트럼이 있었었죠. 그런 시각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강화위원회에서 뭐 최일승 위원장과 그리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경기력 향상위원회. 그렇죠. 예. 경기력 향상위원회,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최일승 위원장 저희는 비롯해서 그냥 강화위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줄여서 그리고 위원분들 같이 이제 논의를 했고 이제 김상식 대표팀 감독까지 같이 이제 좀 많은 논의를 거쳤던 걸로 이제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에 저도 이제 부산에서 김상희 감독하고 대표팀에 관련한 얘기를 했고 출승 감독과도 뭐 라거나 발탁에 관한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두 가지 변수, 코로나 변수 그리고 꼭 최정예를 가지고 가야 되냐? 그럼 KBL 리그에 대한 배려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요 두 가지 변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강화위원 회에서 할 수 있었던 선택은 3가지였습니다. 크게 3가지. 네. 예. 첫 번째는 대표팀은 최정예니까 원칙대로 최정예를 선발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정예로 뽑되 KBL 리그 지장이 주지 않은 선에서 10개 구단 1명씩 공평하게 뽑자. 세 번째는 KBL 리그를 100% 참작을 해서 그냥 대학과 상무 선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 거기에 라거나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자. 이렇게 3가지 옵션들이
최종적으로 있었었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결국 관건 그거잖아요. 각자 또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원칙대로 갈 경우에는 네, 최정예를 뽑을 경우. 예, 최종적으로 갈 경우는 뭐 이제 뭐 당연히 대표팀 전력은 정말 좋아지는 거니까 좋지만은 이제 특정 팀이 아무래도 좋은 선수가 더 많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팀이 좀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 좀 문제였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KCC는 그러면 이정현, 송교창, 라그나를 다 뽑아야 돼요. 아, 그렇게 되면 이 팀은 사실 1위 싸움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렇죠. 오리온도 이승현, 이대성을 다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예. 기둥뿌리 두 개, 지금 리그 최고의 원투펀치 중에 하나인데 그럼 기둥뿌리가 뽑혀져 나가는 거죠. KT는 허운, 양홍석을 또 뽑아야 돼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문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LG 같은 경우에는 뭐 김시래가 지금 뭐 되긴 했었지만 뽑을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현대모비스도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예.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도 뭐 안영준 정도 또 맞아요. 김선영이나 최준영은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반사이익을 받을 구단들이 너무 많고 여기에서 손해를 받을 구단이 너무 많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원칙대로 하는 거는 지금 앞에 말했던 두 가지 변수를 고려했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그 첫 번째 대표팀 그러니까 최정예를 뽑는 안은 제외를 시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도 있었잖아요. 대학 선수랑 상무 위주로 가자.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세 번째 예. 옵션이죠.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장점은 KBL 리그 운영에 거의 지장을 안 주게 되니까 그렇죠. 이건 뭐 최고의 장점인데 단점은 정말 혹시나 이 구성으로 나갔을 때 그 이제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팀들 만약에 잡혔을 때는 네. 이제 아시안컵 예선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타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은 떨어지지만 만약에 하나 그렇게 됐을 때 후폭풍이 엄청나게 세지죠. 그 책임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에서 대표팀 발탁 원칙에 뭐 어긋날 수 있고 대학 산무 선발에 대한 또 역차별이 존재하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 다 가기 싫은데 예를 들어서 그럼 대학 상무 이쪽을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막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의 역풍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대학 상무 선출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승 감독이나 김상희 감독이 배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두 번째를 선호를 했죠. 그렇죠. 각 이제 10개 구단 한 명씩 이제 선출하는 방안으로 갔는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결국에 누구 뽑고 누구 데려가느냐. 여기서 또 이제 그러니까 되게 세밀한 어떤 이제 이슈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 이제 결국에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각 팀에 한 명씩 뽑혔어요, 지금. 뭐 KCC 라거나 오리온 이승현, 뭐 이제 KGC 변준영, KT 허훈, 뭐 모비스 전준범, 현대모비스 전준범, 안영준 SK 뭐 이렇게 뽑혔는데 이게 각 선수마다 팀 내에서 존재감이 다르니까 이거 약간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논란이 결국에는 불거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원칙을 세웠던 거죠. 원칙을 네. 이제 10개 구단 한 명만 뽑자라고 됐던 거고. 저는 이제 거기서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래도 그 핵심들을 뽑는 게 아니고 좀 식스맨급들을 좀 뽑아서 데리고 갔을 경우에는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주승 감독이 얘기했던 만에 하나 태국이나 뭐 인도네시아 또는 필리핀까지 졌을 경우에는 이 후폭풍이 너무 세서 그렇게 하기는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저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칙을 10개 구단 무조건 그냥 한 명 뽑고 이렇게 가도록 하자. 이게 최선이다라고 결정을 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강화위원회에 누가 있냐면 자, 추일승 감독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상식 그 대표팀 감독이 포함이 돼 있고 이상윤 해설위원, 상영대 감독. 그다음에 양영석 중앙대 감독.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상범 감독. 서동철 감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상범 감독과 양영석 그 감독 같은 경우에는 경기 일정, 전주련 일정 때문에 사실 참석을 못 했는데 그거를 일일이 문자 그 단체 카톡방에 있는데 거기에다 물어보고 다 동의를 그렇게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위원회 위원 중에 이제 개인 어떤 일정, 본인 소속팀의 일정 때문에 이제 어떤 전체 회의에 같이 참석 못한 건 못한 분들은 계셨지만은 아무튼 다 모두가 의견 수렴하고 이제 했다는 것은 확실하고 결국에는 이제 발탁 과정에서 그러니까 로스터는 결국 어떻게 짜여진 건가 현재 로스터 이것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라거나는 무조건 데리고 가는 것. 왜냐면 필리핀이 상당히 거칠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라거나는 그 발탁의 요소가 아니고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는 선수예요. 신분이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역차별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계약을 그렇게 맺었어요. 연간 7억 원 이상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활약하기로 개런티를 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선수는 만약에 콜을 하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라그나는 무조건 발탁하는 그런 그 라그나가 골밑의 중심. 그럼 거기에 누가 파트너냐? 이승현. 예, 이승현 각 팀의 정예를 뽑자라고 했을 때 이승현을 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가드진에는 허훈이 중심이 된다라고 봤었고 거기에 김종규를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돌리자. 김종규 네 선수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였었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변준영 같은 경우는 이제 김상식 감독이 좀 지금 현재 기량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선수기 때문에 어떤 국제 무대에서 좀 테스트하고 싶어 했던 어떤 선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칙이 각 구단 한 명으로 가자고 얘기를 돼버리니까 LG는 김신혜밖에 뽑을 선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전자랜드 김낙현도. 전자랜드 김낙현도 사실 이대현이 있지만 거기에는 지금 라거나 이승현, 김종규가 있기 때문에 이대현보다는 김낙현을 뽑는 게 맞다. 그렇죠. 라고 봤었고 그래서 김낙현, 김시래가 가드진, 허훈까지 가드진을 형성하고 있었었고 거기에서 그러면 삼성은 김준일을 뽑을 것인가 이관희를 뽑을 것인가 봤을 때 김준일이 들어갔을 경우는 센터진이 많기 때문에 이관희가 좀 더 낫다. 그리고 쪼커로 쓸 수 있는 어떤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별다른 이제 무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SK 현대모비스가 이제 또 이제 그 로스터 밸런스상 이렇게 안영준과 전준범이 뽑히게 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KG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슈터가 없어서 전성현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성현과 변준영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성현의 몸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부분. 변준영이 굉장히 지금 좀 유니크한 선수죠. 1대1로 뭔가 뚫어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김상식 감독이 활용하고 싶다고 해서 변준영까지 넣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포지션 어떤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포워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슛 한 명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SK 안영준 뽑힐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논란이 됐던 선수 그 두 선수인데 지금 현대모비스 전준범, SK 안영준 겉으로 볼 때는 아니 여기는 허훈 뽑고 여기는 이승현 뽑고 여기 라그나 뽑고 뭐 이렇게 뽑는데 핵심 뽑는데 여기는 지금 전준범 부상당해가지고 지금 로테이션도 제대로 안 도는 선수. 안영준도 부상당해가지고 좀 나가 있는 선수인데 이걸 왜 뽑았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 두 선수를 갖다 뽑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예,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전준범 같은 경우는 사실 국대 붙박이 슈터이기도 했고요. 기본적으로 김상희 감독이 어떤 이제 그나마 꾸준히 활용을 해왔던 자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SK는 솔직히 최준용, 김선영이 나간 상황에서 국가대표 누굴 뽑은 것인가? 솔직히 안영준밖에 없긴 해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카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좀 어떤 생각도 드냐면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정예를 가기로 했는데 지금은 뭐 김상식 감독과 이제 추일승 위원장이 뭐 사의를 표했긴 했지만은 뽑을 당시에는 어떤 향후의 어떤 예선 계속 치르게 되는 연속성, 아시아컵 어떤 본선까지 어떤 연속성까지 생각했을 때 당연히 감독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테스트하고 써보고 싶은 선수를 뽑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건 코치의 권한이니까요. 그렇죠.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최진수, 함준, 장재석 있지 않나요? 특히 최진수, 장재석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최진수, 장재석은 대표팀 안 가지고 꽤 됐던 선수예요. 뭐 장재석은 최근에 뭐 대체 자원으로 간 기억이 저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이 있고 전준범 워낙 그동안 꾸준히 썼기 때문에 뭐 이제 일단은 뭐 김상희 감독은 D리그 가서 또 체크를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감독의 선호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 입장에서 뽑을 때 아무리 뭐 형평성 있게 한 명씩 뽑는다고 해도 정말 완전 황금 밸런스를 뽑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선수는 우선적으로 그 감독 입장에서 선호가 될 수밖에 없고 일단 그 선수들부터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어떤 포지션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에서 다른 선수까지 뽑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어떤 10명의 선수가 기량이 다 다르고 어떤 특정 선수가 좀 존재감이 팀 내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이걸 또 무작정 어떤 뭔가 조금 다른 뒷배경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건 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나올 수 있으면 나올 수 있는데 이해는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전후 사정을 다 알아보고 거기에서 이게 농구가 만약에 맞게 되면 그거는 코치의 코치스 디시전 그 영역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너무 쉽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들었죠. 설명을 추승 감독도 듣고 김상현 감독도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된 것이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대표팀 명단 발표 이후에 3가지 논란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이거 리그 지장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허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실질적으로 이거 가게 되면은 한 라운드를 날리게 된다. 그럼 이거 순위 싸움에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선수들이
이제 그 경기들을 못 뛰게 되면서 좀 출전 경기 수 자체도 공백이 생기고 여러모로 좀 영향을 많이 주게 되잖아요. 예. 저는 그 부분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허운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왜 적절하지 못했냐면 어떤 그 전후 사정을 다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 불만이 있던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상태에서 정보가 굉장히 좀 한정적이었던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이 부분은 협회 쪽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런 논란이 일어날 걸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당위성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설명을 할 자리를 마련하거나 그 대표팀 감독이 뭐 그걸 갖다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자리를 마련하거나 해서 뭔가 공표를 할 그런 필요는 있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었고 그게 또 지금 오리온 강훈준 감독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렇죠. 현장에서 이제 기자들과 그때 이제 이광환 기자가 있었었죠. 예,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제 그 질문이 나왔어요. 이제 왜냐면 그 경기 앞두고 직전에 이제 이 대한농구협회에서 공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제 소문만 나다가 공식 발표되고 나서 기자들이 이걸 물었는데 강훈준 감독께서 이제 할 말은 많지만 참겠다. 근데 다만 이거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팬들 사이에서 안 그래도 나오는 이 음모론이 좀 약간 커졌죠, 사실은 그 발언 이후에.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오리온 강훈준 감독이 그 이후에 뭐 기사에서도 나왔었지만 자기는 이제 전후 사정을 잘 모른다. 그리고 김선희 감독이 사의를 갖다 표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훈준 감독의 말이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 말 많지만 대표팀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참겠다. 근데 추후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음모론을 증폭시켰죠. 그런 상태에서 김상식 감독이나 추승 감독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추승 감독은 나는 떳떳하다. 다 근거가 있고 그래서 뽑았다. 김상식 감독은 나는 사퇴를 한다. 2월 끝나면 사퇴를 한다. 그러나 대표팀 바닥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 부분은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태가 커지니까 강훈준 감독은 거기에서 또 사과를 하시게 된 거죠. 전후 사정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면 그럼 김상식 감독이 왜 갑자기 그만두게 됐냐? 추이승 강화위원장과 김상식 감독이 동반 사퇴하는 그런 형식이 돼버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과연 이제 오리온 강훈준 감독이 어떤 그 말 때문만인가? 사실 저는 이제 그게 트리거 포인트가 됐다고 봐요. 근데 그 이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몇몇 감독들이 와서 전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선수만은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고 직접 감독들이 그렇죠. 전화를 하셔서 특정한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또 비판을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쌓였는데 근데 거기까지 이제 참을 만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이제 전화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공식적으로 뭔가 드러난 건 아니니까. 비하인드 뒤에서 좀 일어나는 그렇죠. 일들이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다. 뭐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이제 강훈준 감독이 그걸 이제 표면으로 살짝 올려놓으면서 트리거 포인트 역할을 했고 거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신뢰도는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사표를 던지게 돼버린 거니까 이거는 좀 뭐랄까 과정이 굉장히 좀 좋지는 않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정한 어떤 누가 잘못되느냐, 특정한 집단이 잘못되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고 여러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대표팀 어떤 이제 차출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 강화위원회나 이제 대표팀 감독님이 김상식 감독이 꼭 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원래 그렇죠. 근데 다만 이번에 되게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어떤 리그에 어떤 여파를 주게 되는 어떤 선정이고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 이제 명단에 대해서 뒷말이 나올 가능성이 뭐 어떻게 뽑든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런 어떤 로스터 구성이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특수한 좀 어떤 세상에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을 나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전화가 왔을 때 이 선수는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고 다 설명을 했고, 그죠? 그리고 각 감독들한테 거기 이제 서동철 감독하고 이상범 감독이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감독들이 이제 동의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서동철 감독은 호흡 나가면 힘들어지고 여기도 김종준 나가면 힘들어지는데 그게 음모론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동료 감독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설명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했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감독도 있었고 그거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낸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결론이 지금 출승 강화위원장 그러니까 경기력 향상위원회 위원장은 사퇴하는 걸로 1월 끝난 다음에 사퇴하는 걸로 가고 그다음에 김상식 감독도 2월 그 대회가 그러면 사퇴하는 걸 가니까 그 극렬하게 반대했던 몇몇 감독들이 싹 이제 수그러드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논란이 이제 경향위 그리고 이제 대표팀 감독직까지 공석으로 만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 이제 향후에 이거를 뭐 이제 어떤 다른 어떤 선발을 통해서 보충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농구만 있으면 그건 코치 디시전에 좀 맡겨야 된다고 봐요. 예전에 이제 허재 감독이 그 허웅을 갖다 뽑으면서 논란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그때 당시에 뭐였었냐면 허웅을 뽑으면서 어떤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 책임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때는 이란, 중국 이런 팀들이 만나니까 장신 포워드가 필요했었고 실험을 했어야 되는데 단신인 허웅을 갖다 뽑으면서 결국은 이란한테 대패를 당했죠. 그 책임진다는 모양새가 사퇴해야 하는 걸로 그냥 끝나버린 그런 상태였고 지금 여기 김상희 감독이나 출승 강화위원장이 했던 분은 그런 농구를 가지고 뽑았고 원칙을 가지고 뽑았는데 그리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어서 또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태여서 그러면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좀 다른 이제 카테고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각 팀 감독님들의 어떤 이제 입장도 솔직히 이해는 돼요. 왜냐면 진짜 승부의 세계잖아요. 이 어떤 순위 판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어떤 자리도 굉장히 이제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본인의 직업적인 부분도 달라질 수 있고 팀 상황도 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초조할 수밖에 없고 되게 이 부분에서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대표팀 어떤 이제 결국에는 아시아컵 출전 그리고 월드컵 출전 이런 어떤 되게 큰 어떤 명분이 있는 어떤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또 각자가 좀 이기적으로 조금 행동하신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좀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뭐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남자농구 대표팀 발탁의 모든 것 논란의 모든 거 한번 살펴봤고 비하인드 스토리 좀 살펴봤는데 이거 반면교사 좀 사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